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친절한 남자 카인데스 김친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신선한 충격이란 말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신선한 충격이란 말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자주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에 그렇게 신선한 충격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리뷰할 이 피규어는 처음 공개 당시에 저에게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을 준 그런 피규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피규어는요, 바로 팩컴퍼니에서 발매한 짜잔, 팔폼 에반게리온 초기 피규어를 리뷰할 겁니다. 와우. 근데 솔직히 이 피규어는 저에게 있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 초기는 정말 많은 제품이 나왔죠. 큐브릭도 그렇고 미니 피규어도 그렇고 뭐 액션 피규어는 두말할 것도 없고 리얼 액션 이어로 뭐 끝판왕도 나왔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스태츄 인피니티 스튜디오 야시마 버전 초기도 나왔는데, 이런 디포르메 피규어는 처음 봤어요. 이제 팔폼이라고 한다면은 팩컴퍼니에서 만들고 있는 디포르메 피규어인데, 기존 디포르메 피규어와 좀 다른 비율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허벅지를 굉장히 돋보이게 하는 디포르메 스타일을 보여주는 시리즈인데, 이게 에반게리온 원래 처음에 아스카랑 레이가 발매돼서 이제 엿캐 위주로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초기도 설정상 엿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도 나왔어요. 네, 물론 허벅지도 키워진 그대로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뭔가 서론이 되게 길었네요. 그래서 박스부터 살펴보자면은, 박스는 에반게리온 초기에 맞게 이런 약간 이게 파란색이랑 보라색 중간 색깔을 사용해서 약간 초기다운 느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폭주한 초기의 모습이 나와 있고, 뒷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초기 예시와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 측면은 이렇게 스탠딩한 초기가 나와 있고요. 윗면을 보시면은 이제 팔콤 시리즈 이렇게 로고와 뭐 여러 가지 그냥 제품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리뷰하려고 하니까 원래 이거 제가 리뷰하려고 사놨다가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리뷰를 한동안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초기 리뷰를 하면서 이제 갖고 있는 초기 피규어는 다 리뷰를 해보려고 꺼냈는데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개봉을 할 텐데 안에 있는 구성물을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카메라 앵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박스를 개봉해서 안에 있는 구성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짠. 자,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 안에도 초록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자, 박스 옆으로 치우고 안에 있는 구성품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에반게리온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게 정확한 명칭은 까먹었는데 이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를 펼쳐서 안에 있는 구성물을 보여드리자면은, 자, 일단 카메라 앵글이 이쪽인가? 이렇게 보시면은 에반게리온 초기 본체와 이게 라이플 하나와, 그리고 단검, 이게 프로시그나이트인가 뭔 그 좀 복잡한 이름이었는데, 그리고 손 파츠 2개, 이제 편손 한 부상과 그 다음에 칼 진손, 그리고 총 잡는 손, 그리고 나서 이 팔폼 베이스 연결해주는 부품과 그리고 베이스 부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대편 보시면은 이제 팔폼 베이스가 신기하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삼각형끼리 연결할 수 있는 파츠 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이렇게 이 총 손잡이 부분과 본체가 빠지면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칼 부분도 그냥 껴주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설명서는 여기서 치우고 바로 개봉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에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스텔 톤의 굉장히 화사한 느낌의 초기가 들어있는데요. 초기부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초기는 이런 식으로 디포르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죠. 사실 처음에 이 비율을 보고 구매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일단 디포르메 스타일도 꽤 이뻤고, 게다가 색감 자체도 이 뭔가 디포르메 됐다는 느낌에 맞게 파스텔 톤으로 화사하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나름 액션 피규어이기 때문에 가동성을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약간 그 에반게리온 특유의 구부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목을 필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꺾여요. 최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보이시네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믹인 게, 넥스 엣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 턱을 교환하면서 입 벌리는 걸 지어내는데,
이 친구는 그냥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안에 나름 이빨도 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에반게리온 초기가 굉장히 폭주했을 때 이제 사람 모양의 치열이 등장하는데 기존 폭주했을 때 약간 그 기계 파츠로 된 이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빨보다 기계 파츠 이빨이 이 스타일은 더 어울리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재현해준 게 어딘가요? 네.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팔꿈치가 이 정도 구부러지고요. 생각보다 크게 구부러지지 않네요. 그리고 팔은 많이 올릴 수는 있지만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바로 이 어깨에 있는 구속구가 진짜 이 관절을 구속해버렸어요. 그래서 가동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깨 파츠가 어디 보자. 이게 얼굴 때문에 어깨 파츠가 이 어깨에 있는 구속구 부분에 연동이 되어지고 나름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어깨 구속구가 떨어지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로보톤 같은 경우에도 소장하면서 이 어깨 구속구가 잘 떨어진 게 좀 스트레스였고, 마펙스 같은 경우에도 이 어깨 구속구의 결합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팔폼은 단단하네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팔에 있는 관절도 크게 못 움직여요. 그리고 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동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앞뒤로도 잘 안 구부러지고 일단 관절이 거의 없다시피 하셨다 보시면 되고요. 자, 초점 좀 잡고 다리는 이 정도 올라가고 이 정도 뒤로 꺾입니다. 허벅지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성은 괜찮지만 이런 허벅지 조형 때문에 많이 가동은 안 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움직이는 편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총. 라이플은 나름 디테일하고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손파츠에 결합할 땐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프는 이렇게 작은 크기이지만 약간 그래도 크기가 있다 보니까 나름 크게 지원을 해줬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교환용 손파츠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편손, 약간 폭주시나 달려갈 때 쓰는 이 편손과 그리고 무게를 잡는 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스를 끼면은 베이스가 이 케이블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사용하면은 케이블은 장착을 못합니다. 근데 케이블을 보여드리자면은 이 케이블 자체가 워낙 단단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단단한 철사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베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취향껏 전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성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피규어 자세한 정보와 여러가지 포징 보여드리면서 정보 전해드리고 바로 장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점이 계속 나가네. 그럼 자세한 정보 같이 보시죠.
네, 피규어 자세한 정보 보고 오셨는데요. 바로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이쁜 색감이에요. 사실 초호기가 보라색은 맞는데 어느 회사에 따라서 그 보라색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나 메디콤에서 발매한 리얼 액션 히어로 같은 경우에 초호기를 재판하면서 보라색 컬러를 약간 바꿨죠. 살짝 밝은 톤이었나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는데 여튼간에 회사마다 이 초호기의 보라색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이 팩컴퍼니 팔콤 같은 경우에는 팔콤은 아무래도 디포름의 피규어이다 보니까 색감을 약간 파스텔 톤처럼 살짝 화사하게 바꿔놨어요. 근데 이게 안 어울리냐? 아니요. 이 스타일과 너무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색감도 정말 이뻐가지고 이걸 구매한 큰 이유가 됐기 때문에 이쁜 색감을 첫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 장점, 전체적으로 제품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뭐 액션 피규어로서는 살짝 아쉬운 감은 없지 않지만 뭐 입의 가동이라든가 파츠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퀄리티가 나름 높아요. 특히나 파츠 같은 경우에도 메탈릭 도장을 해준 파츠들도 많고 게다가 어떻게 보면 초호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부족한 구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퀄리티가 괜찮다는 것을 두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반대로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너무나 독특한 디포름의 스타일이 단점이 될 수 있다라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단점이 디포름의 스타일을 뽑았습니다. 뭐 얼굴 이런 건 다 좋아요. 근데 이 강조된 허벅지가 솔직히 저도 가끔 보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에바 자체가 워낙 슬림한 캐릭터이다 보니까 이런 두꺼운 허벅지가 살짝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안 맞는 제품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걸 첫 번째 단점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 단점, 이거는 액션 피규어로서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죠. 가동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잘 움직이면 어느 정도 나와요. 사실 촬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포즈는 다 잡았는데 이제 이 팔에 있는 구속구라든가 혹은 허벅지의 조형 때문에 일절 이상 관절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액션 피규어로서의 가동성은 뭐 그리 넓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 2개와 단점 2개를 뽑아봤어요. 자, 총평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색감이나 디포름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꽤 추천을 드리지만 뭔가 이런 강조된 체형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께는 비추천드리는 그런 초호기 피규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초호기라고 하면 큐브릭이든 미니 피규어든 뭐 베어브럭이든 다 좋아하지만 솔직히 허벅지 때문에 저도 구매를 좀 망설였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단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여자 피규어들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강조한 피규어가 이뻐요, 팔폼이. 그래서 저도 몇 개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물병기인 에반게리온 초호기의 접목이 되니까 약간 묘하게 어울린 듯 안 어울린 듯 좀 애매모호한 그런 조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씩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2호기랑 뭐 나온댔나? 그랬는데 일단 얘랑 같이 발매된 건 초호기 각성 버전이 같이 발매가 됐어요. 그 파란 쪽 잘려서 이제 팔이 에너지 원도로 변한 그 초호기 각성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초호기 각성도 원래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나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얼굴 조형도 똑같고 뭐 이제 색상만 다른 파츠 구성의 색상만 다른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초호기 각성 버전 느낌은 나지 않아서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이 초호기 버전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